앞에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아직 시즌 극초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순위표가 살짝 갈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순위표 보고 계시면 136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LG가 승률 8할 넘는 상승세로 1위 지키고 있죠. 14승 3패로 선두 달리는 중이고 2위부터 4위까지가 SSG, KT, 삼성이 나란히 붙어있는데 2위부터 4위까지 승차가 0.5경기예요. 네. 반경기 차는 뒤치락하고 있는 분위기. 반면 1위와 2위 승차는 4경기까지 벌어진 상태고요. 5위 롯데와 10위 키움까지의 승차도 1.5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경기 치르고 있는 이런 흐름의 순위표가 초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주일 성적 살펴보면 KT가 한 경기 취소되면서 4승 1패로 제일 좋은 승률을 보여줬고 LG와 한화가 4승 2패로 그 다음 순위를 거뒀습니다. 좋은 성적 거뒀고 있는데 여전히 잘 나가는 LG 그리고 반등 시작한 한화 이 두 팀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다녀오셨죠? 잠실 라이벌 맞대결. 네, LG 두산. 그렇습니다. 예, 뭐 잠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진짜 눈보라 같이는. 예, 보니까 뭐 4월 중순에. 예, 제가 중계 방송도 좀 들었어요. 그때 정민철 위원인가, 네. 박지영 위원이 뭐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다 그랬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장가 가려다 파혼하고 뭐 다시 만나고 뭐 재혼하고 이런 정도의 날씨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날씨가. 여기가 날씨 얘기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LG 연경혁 감독을 일단 먼저 뵀죠. 네. 예, 근데 LG 워낙 분위기 좋으니까 예, 더가 분위기도 좋죠. 영혁 감독이 올해 제가 이제 몇 차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가장 자주 꺼내는 얘기가 네. 그 어휘가 네. 팀 문화예요. 팀 문화. 예, 그러니까 위닝 뭐 컬처. 올해 초반 그 고속질주라는 그 배경을 네. 누가 좋아졌다, 어떤 부문에서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네. 팀 문화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오.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팀 문화라는 게 뭡니까? 조직 내에, 구단 내에 네. 상식적인 행태가 모두가 공유하고 자리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곳을 긍정적인, 바라본다. 긍정적인 아. 방향으로. 그런데 뭐 은경혁 감독 설명에 따르면 구단, 뭐 현장 코칭 스태프, 네. 그 선수 중에서도 고참 젊은 선수 사이에 신뢰를 연결고리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뭐 이게 요점이에요. 사실 LG가 네. 한 10년 가까이 이제 암흑기를 좀 겪었었잖아요. 예, 예. 그때는 뭐 지금 와서 얘기하자면 뭐 모래알이다 뭐 이런 평가도 많았는데. 예, 뭐 그때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뭐 근데 클럽하우스 분위기 좋은 거는 네. 제가 몇몇 장면에서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졌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또 베테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좋을 때 나쁠 때 다 봤죠. 예, 떡아웃 가서 살짝 이렇게 공기 냄새만 맡아봐도 이 팀 된다 안 예, 된다. 이런 느낌 바로 아. 들어오죠. 예, 네. 그런데 그 문보경 선수가 네. 그 일요일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기 전에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에 보면 눈발도 막 날리는 것 같고 이게 눈이냐 비냐 이게 우박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뭐 클럽하우스 들어가면서 네. 아 이게 선수 생활하면서 4월에 눈 내리는 거는 처음 본다 막 이러면서 뭐 푸념을 하더라고요. 선수 생활 몇 년?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속으로 좀 웃음이 났어요. 그러니까 문보경 선수가 2000년생이고 네. 제가 1군 시즌 처음 뛴 게 아마 2021년인가 2년 그런데 네네네. 그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좀 제 시각에서는 어떻게 네. 보실지 모르겠는데 좀 귀여워요. 4번 타자지만 공포의 4번 타자가 아니고 귀여운 사고 다. 예, 그 귀여운 4번 타자. 10개 구단 4번 타자 중에 가장 귀엽고 큐슬러거. 아.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13년 선배인 김현수 선수가 기동갑도 더 차이 옆에 나는. 지나가니까 김현수 선수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4월에 경기장에 이렇게 눈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랬더니 또 김현수 선수는 또 그거를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본인이 이제 4월에 날씨가 안 좋아서 뭐 거의 눈발 맞으면서 경기했던 사례 같은 걸 옛날 들어주더라고요. 추억을. 예, 저도 어떤 경기인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뭐 선후배 간의 거리감이 없이 굉장히 유연하다. 아.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네네네. 예. 옛날로 치면은 예. 군기 없다라는 얘기 들을 예. 만하지만 예. 오히려 거꾸로 좋은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볼 수 예, 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야구장 다녀봤잖아요. 둘이 합쳐 49년인데 확실히 팀 분위기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색하고 경직되고 이런 분위기, 약간 의기소침한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선수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좋은 분위기 이런 것들이 팀의 성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실제로 LG도 분위기가 좋은데
SSG가 지금 예상 밖으로 2위 달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약간 분위기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평균 자책으로 팀 평균 자책 3.20으로 3위긴 하지만 타율이 좀 안 좋잖아요. 타율 2할 4푼으로 8위고 OPS가 0.650밖에 안 돼서 9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거. 게다가 원래 홈런의 팀이잖아요. SSG는. 그렇죠. 거포들이 주르고 있는. 근데 삼성이 21개 칠 동안 SSG는 홈런이 8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제 2등 하고 있는데 독특한 기록 중에 하나는 희생 번트를 13개나 내고 있다. SSG가 옛날에 이런 팀 아니었는데. 근데 이승용 감독 얘기 들어보면 SSG 팀 분위기가 뭔가 끈끈한 게 있다. 약간 이승용 감독은 의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선수들끼리 좀 의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리하고? 것들이 네. 실제로 이제 SSG 팀 전력보다 높은 순위를 만들어내는 비결인 것 같은데 LG도 실제 전력도 지금 약간 좋은 상태인데 여기에 이런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초반 고속 질주를 가고 있다. 예. 이런 평가인 거잖아요. 그 영효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코치 중에 투수 코치, 네. 또 그리고 타격 코치, 음. 그 코칭 스태프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투수 쪽은 김광상 코치, 그리고 타격 쪽은 모창민 코치가 맡고 있는데 네. 이 두 코치가 사실상 메인 코치는 거의 초보예요. 그렇죠. 모창민 네. 코치는 이제 이호준 타격 코치 밑에 그렇죠. 있었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네, 고참들을 다 또 끌어줘. 고참들은 또 플레인 코치 역할을 해준다 그러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토요일 경기였죠. 12일 그 LG 두산 경기에 LG가 2대 0으로 리드하던 8회 초 수비. 8회 초 2대 0. 1-4-1루였어요. 근데 그 불펜 투수 네 번째 그 카드로 이지강 선수가 올라오더라고요. 이지강. 근데 이지강 선수가 뭐 선발로 뛰긴 했지만 네. 필승조 카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보다 2대 0인데. 2점 차에서 네. 주자 한 명 나가 있는 8회 이거는 더 센 투수 그렇죠.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배경이 궁금해서 다음 날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 영균혁 감독이 그 교체 타이밍에서 김강삼 투수 코치가 그 낸 의견을 바로 수용하고 교체를 했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지강 선수가 양의지 선수, 추재현 선수를 연속으로 삼진 처리하면서 네. 인닝을 막았죠. 예. 사실 연경엽 감독은 예. 그 안성호 기자께서 평소에 설명해 주신 약간 영화 감독이 롤 정해주듯이 예. 시즌 전에 각 선수들의 역할을 세세하게 정해주고 예. 시즌을 끌어가는 스타일인데 예. 이지강 발탁. 예, 그러니까 아니 이지강 선수를 그 타이밍에 내는 건 이게 뭐지 했는데 네. 근데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지강 선수가 다음 날 일요일에는 네. 사실은 그 두산 외국인 타자 케이브 네네. 선수한테 그 직구 던지다가 홈런을 맞기도 홈런 했어요. 맞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이지강 선수가 이번 시즌에 새롭게 장착한 포크볼이 포크볼. 히트예요. 그 영경혁 감독도 그 포크볼 하나로 이지강 선수가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될 것 같다는 좀 분석과 전망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결정구가 생긴 거죠. 주무기가 생겼고. 예, 그런데 이 구종이 재밌는 게 네. 김강삼 투수 코치가 네. 지난해 11월에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즈 마무리 캠프에 투수들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캠프 일본 코치들로부터 배워서 전수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광상 코치가 선수를 예.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들이 배운 게 아니라 김광상 코치가 가서 배워서 그러니까 그거를 전수를 배워봐가 아니고 자기가 배워서. 그 현장 가서 본인이 습득을 해서 선수들한테 전달을 하고 익히도록 이제 중간 연결고리가 돼준 거죠. 사실 김광삼 코치는 한때 LG의 신일고 삼총사 안치홍 봉준군과 함께 여기 신일고 3일방으로 불렸던 선수인데 1980년생이니까 이제 40대 중후반으로 가고 아직 뭔가 배울 나이인가 싶긴 한데 여전히 학구열이 굉장히 높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광삼 코치 네. 정말 성실해요. 저 맞아요. 말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 기억나요. 김광삼 코치가 잠깐 타자 전환했었던 적 있잖아요. 예. 그때 정말 손바닥 다 까진 그 장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맞습니다. 이 김광삼 코치가 네. 현역 시절에 강속구 투수였는데 이게 뭐 패스트볼을 더 살리기 위해서 변화구 하나로 포크볼을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김광삼 코치는 제가 그날 좀 만나서 좀 포크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일요일 날 했더니 김광삼 코치가 본인은 포크볼을 좀 던지면서 부상이 잦았다. 좀 그 대목이 좀 후회가 된다는 얘기의 톤을 담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포크볼을 가르쳐주면 안 근데 되잖아요. 김광삼 코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젊은 투수들한테 포크볼을 자주 권하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일본 투수들이 보통 네. 빠른 공과
포크볼을 던지면서도 롱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포크볼 진짜 잘 던집니다. 무슨 노하우가 있을까 해서 이번 지난 11월에 캠프에 가서 네. 주니치 캠프에 투수 코치가 6명이 있는데 모두 찾아가서 집요하게 물어봐서 던지는 노하우, 안 아프게 예, 다치지 그렇죠. 않고 포크볼 잘 그렇죠. 던지는 노하우를. 팔에 무리를 덜 주고 포크볼의 궤적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지강 포크볼로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립에 좀 변화가 있었다 그러고요. 그 그립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립의 변화도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던질 때 뭔가 팔 궤적이나 스윙에 좀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걸 좀 궁금해서 네. 좀 알려달라는 좀 눈빛을 보냈더니 네. 나는 배워도 안 던지겠다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약간의 그 쏙쏙 눈빛이 하면서 아직은 영업 비밀이다. 아직 영업 비밀이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투수들이 포크볼 효과적으로 던지잖아요. 예. 네, LA 다이스라 떠난 이제 야마모토 선수랑 사사키 예. 로키 모두 둘 다 포크볼 아주 잘 던지는 투수들이고. 예. 게다가 사사키 포크볼은 미국 현지 중계진들이 너클볼 같다라는 표현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정말 거의 회전 없이 움직이는 그런 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크볼 메이저리그에서 최근에 이제 킥 체인지라고 포크볼 그립 비슷한데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막 찍어서 던지는 이상한 그립도 하는데 확실히 야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강승 코치를 저도 오래 봤는데요. 네.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굉장히 지도법이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상적인 거는 지금 복무 중인 네. 김윤식 선수, 네. 투수 자완 투수 그리고 올 시즌 뭐 거의 에이스급으로 좀 커나가고 있는 손주영 선수. 네. 이 두 선수를 김강상 코치가 불펜에서 허리밴드를 묶어서 이렇게 그 중심 이동을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런 모습입니다. 해서 했는데 이게 하체 위주의 중심 이동 그러면서 밸런스를 안정화시키고 뭔가 그 스태미너. 네네. 아무래도 상체만 쓰지 않으니까요. 밴드로 이렇게 끌고 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방법에 네. 다양화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효종 선수라고 지금 그렇죠. 장현식 선수의 보상 선수로 기아로 이적하고 네네네. 지금 군법무 상무에서 네네네. 던지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발이 265로 좀 작아요. 그러네요. 좀 네. 작네요, 진짜. 뭐 운동 선수 치고는 그러게. 작은 거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밸런스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조금 이렇게 좀 버텨주는 이런 훈련이랑 이런 피칭 폼을 좀 많이 지금 연구해서 시키더라고요. 굉장히 강효정 선수 좋을 때가 있었는데 네. 뭐 그런 대목에서 그 김강상 코치가 접근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그 모창민 코치도 마찬가지고 LG 젊은 코치들이 메인 코치로 나서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적인 교수법. 예, 그리고 좀 주요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강 몰판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예. 김경태 코치. 김경태 코치도 학구적이라면은 예, 2등 가라면 서럽죠. 김경태, 예. 김광삼을 이어지는 LG 예. 투수 코치진의 활약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14승 3패 아주 가파른 초반 레이스 보여주고 있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LG 계속 갈까요, 이 분위기? 뭐 LG가 일요일 경기는 좀 어려웠어요. 올 네네네. 시즌 들어서 가장 못한 게임, 예, 실수가 많았던 게임인데 네. 선발 투수로 올라왔던 손지영 선수가 뭐 날씨가 좀 왔다 뭐 갔다 했죠. 기복 있는 네네. 가운데 조금 흔들렸고요. 그 여파로 좀 대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역대급 초반 레이스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네. 그 취재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이번에 김정준 수석 수석 코치. 코치를 잠깐 뵀습니다. 네. 김정준 수석 코치는 뭐 이런저런 이제 좀 분석을 하면서도 네. 그 경계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예, 플러스 11인데도. 예, 플러스 11인데도 결국에는 올라올 팀들은 올라온다.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김정준 수석 코치가 그 과거 SK 네. 그 데이터 팀 이끌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성근 감독 지휘봉 잡았을 때 그 전성시대 뭐 그 시즌부터 해서 그 역대급으로 초반에 잘 나가는 시즌 아니냐 LG가 지금 비교하자면 그랬더니 그건 수긍하는데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위험 요소가 아직 여전히 있다고 경계하는데 제가 이제 김성근 감독 지휘하던 그 해를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2018년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2008년. 그러니까 첫 25경기가 네. 20승 5패였어요. 예. 무지하게 잘 나갈 때죠. 네, 또 LG 초반과 지금 뭐 흡사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김성근 감독이 잠깐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네. LG가 너무 초반에 잘해서 그때 얘기를 좀 꺼내면서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네. 아직 시작이다. 언급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김성근 감독도 예, 역시 특유의 그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또 끝까지 변수의 변수를 생각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김정준 수석 코치도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2008년에 SK가 결국 83승 43패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예. 승률 6할 5푼 9리로 기록했는데 승패 마진이 플러스 40이었어요. 어우. 그럼 LG 플러스 11이니까 아직 멀었죠. 예. 한 그렇죠. 40은 만들어 놓고 가야. 자, 반면 두산은 올라오도 좀 주춤거리네요. 잠실 라이벌 상대로 1승 2패 거뒀어요. 두산 분위기 좀 어떤가요? 두산은 네.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LG의 1승 2패로 밀렸죠. 예. 그런데 제가 이승엽 감독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네. 독해지기로 결심을 했구나. 아, 예, 이승엽이 독하냐고? 예, 이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수입 위기였죠. 네. 일요일 경기에서 앞에 두 경기 다 예, 진 상태에서 1회 초에 무사 1루 정수빈 선수가 2루타 치고 나가자 바로 희생 번트 하고 1사 3루 만들고 1회부터. 예, 선취점 뽑는 모습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7대1 네. 해서 5회 2사 만루였는데요. 아웃카운트 하나만 더 잡으면은 선발 최승용 선수가 선발 승 그렇죠. 요건을 갖추는 6점 차. 시점이었는데요. 네. 교체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저는 이 방향성을 알리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구수가 100개이기도 했지만 조금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있거든요. 한두 네. 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 퍼스트죠. 예, 저는 이 결단이 어떻게 보면 팀 전체의 메시지 같아요. 키움은 네. 정현우 승리 투수 만들어 주려고 122개까지 예, 던지겠는데 그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예, 맞습니다. 두산이 지금 뭐 개인 성적 그거를 먼저 볼 그 분위기는 아니죠. 야, 팀 그리고 퍼스트. 예,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두산이 네. 금요일에 첫 경기를 놓친 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2대1로 앞서던 6회 초 무사 1, 2루였는데 강승호 선수가 타석에 나와서 3구 3진으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끊겼어요. 근데 원투 사인 안 났나? 한두 점만 더 달아나면 그러게요. LG에는 굉장히 압박이 될 텐데 네, 그리고 네. 3연전 첫 경기에 승기를 지고 가는 건 굉장히 그 잠실 라이벌전에서 중요한 메시지고 신호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왜 번트를 대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음 날 네. 이승엽 감독이 경기 전 브리핑 시간에 네. 공개적으로 사인 미스였다고 밝히더라고요. 근데 사인 났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네. 팀 안에서 안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밖으로 공표 안 하죠. 벌금만 네, 내게 하고. 맞습니다. 그런 질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밖으로 알리면서 긴장감을. 예, 그렇죠. 긴장감을 심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고참 선수들이고 네, 베테랑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타이밍에서 그 사인을 놓칠 수 있다? 이거보다는 놓치면 안 된다. 얼마나 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요일 경기에서 그 흐름 때문에 작전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1회부터 번트 성공시켜서 예, 선을 맞습니다. 만들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저런 메시지 내는 거, 막 특히 이제 선수의 잘못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 선수들의 어떤 앞으로의 활동 위축도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이승엽 감독이 또 독하게 간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수 교체도 이제 굉장히 빠리빠리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예, 온라인에서는 막 투마카세다 뭐 이런 예. 얘기도 표현을 예. 하긴 하는데, 올해 보면 아직 두산의 불펜 소화 이닝이 좀 지나치게 많은 정도는 아니에요. 예. 두산이 취소 경기 없는 가운데 여러 경기 치렀고 불펜 소화 이닝 64.1이닝인데 예. 한 지금 6위쯤 되는 거거든요. 많지 예, 않습니다. 예. 이런 거 보려 하면 두산이 선발이 좀 돌아가고 있다. 예, 예.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두산이 뭐 지난 주말 7일 끝나고요. 네. 김유성 선수하고 이병헌 선수를 엔트리에서 뺐어요. 그런데 네. 그 이승엽 감독이 인터뷰에서 김유성 선수 5선발로 시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코멘트를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이 가슴 속으로 좀 파고들더라고요. 그때도 독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김유성 선수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타자를 이길 수 있는 구위와 구종이 있는데 네.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 예,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 해도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예, 잘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고요. 저는
김윤성 선수 이렇게 보면은 패스트볼 좋아요. 좋죠. 예, 150km 육박하고 150km까지 가는데 묵직하거든요. 그리고 커브도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선수 올해 4경기 나왔는데 12이닝 동안 네. 그 9이닝 기준으로 네. 탈삼진수가 9.9개. 1이닝 한 개 이상. 네. 굉장히 9위가 좋다는 거죠. 그럼요. 경쟁력이 있다는 건데 반대로 본래 수가 9이닝 기준으로 8.1개예요. 이거는 김유성 선수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드러나죠. 설명을 안 해도. 볼펜심 여러분들은 예. 잘 아시겠지만 사실 9이닝당 볼넷수는 2개 언저리가 그럼요. 예, 베스트잖아요. 3개, 4개 되더라도 8.1개는 너무 심하고 심하다. 네. 적극적으로 더 붙어야 되는데 제구가 안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승부를 못 한다는 거죠. 이승엽 감독의 독한 야구 후런드 메시지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사인 미스에 대해서도 엄하게 얘기를 하고 투수 교체도 과감하게 가져가고 예. 뭐 이런 느낌들 보여주고 있는데 예. 독한 야구 후런 이제 계속 쭉 이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요일 선발 최승용 선수가 네. 뭐 5회 2사에 강판이 되면서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는데요. 네. 저는 하나의 모델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최승용 선수의 예. 애티튜드. 예, 그러니까 뭐 어. 그 결기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렸다 그날은.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투혼하고 근성을 갖고 던지더라고요. 최승용 선수가. 예, 그러니까 그날 3회에 홍창기 선수 직선 타구에 오른쪽 무릎을 그냥 다이렉트로 진짜 맞았거든요. 제대로 맞았어요. 예, 정말. 근데 뭐 한동안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못 던지겠다 싶기도 했는데 일어난 다음엔 전혀 표 안 내고 그냥 씩씩하게 던지더라고요. 아마 투지.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2년간 네. 그 두산이 LG에 12승 20패로 밀렸어요. 상대 전적. 한때는 두산이 훨씬 앞선 적도 예, 있었는데 맞습니다. 최근 제가 2년을 좀 밀렸죠. 최승용 선수 그날 던지는 걸 보면서 2018년 정규 시즌 네. LG 두산 최종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 많이 회자되는 경기인데요. 그렇죠. 그날 LG 선발로 완투한 차우찬 선수가 LG의 두산전 시즌 전패를 막죠. 예, 기억나죠. 그럼요. 김용민 기자도. 그러니까 그의 15전 15패를 하고 최종전 선발 투수가 차우찬 선수인데 뭐 다른 불펜 카드를 내질 못하는 거예요. 차우찬 선수가 그날 134구를 던지면서 결국에는 승리 투수가 되고 그 해에 두산전 유일한 1승을 가져오죠. 근데 뭐 그때도 빛났던 게 차우찬 선수의 근성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두산하고 LG 경기가 그 과거와는 좀 반대 흐름이에요. 승부처에서 보면 LG의 기세가 더 세죠. 원래 두산의 기세가 더 맞습니다. 강했었는데. 과거에는 LG가 2, 3점 리드를 하더라도 잡힐 것 같아. 보는 사람도 그렇고 네네. 뛰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어떤 부담감과 심리적인 뭐 좀 압박감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경기 후반에 뒤집히는 경우가 맞아요.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두산에서 지금 그 필요한 거는 젊은 선수들의 뭐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최승용 선수가 그날 보인 승부욕 같아요. 스피릿, 정신. 예. 이게 뭐 옛날 구닥다리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LG 담당을 사실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네, 예, 기억 맞아요. 못, 워낙 대표작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나서 그 옆집 두산 문화도 좀 알아야겠다고 해서 2014년 송일수 감독 때 두산 담당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죠. 네. 그러면서 김태형 감독이 승승장구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한 5, 6년 정도 담당 기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LG 선수들을 어린 선수들을 그 전에 보고 인터뷰를 하다가 네. 두산 선수들을 그때 두산이 잘 나갈 때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인터뷰할 때는 너무 그 인상이랑 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두산 선수들 보면은 인터뷰할 때도 자기의 코멘트가 코칭 스태프나 감독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한 경기라도 본인이 더 뛸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잡아야겠다. 이런 뭐 생존을 하겠다는 그 간절함이 그냥 보여서 저는 또 보면 더 이제 강력하게 더 쓰죠. 보면은 알았어 하면서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사실은 그 두 팀 선수들을 보면은 약간 바뀌어 있어요.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두산 선수들이 이승엽 감독도 아마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고참들부터 해서 지금 LG전에서 필요한 건 단순히 선수들이 야구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승부처에서 마음속에 승부욕 그리고 한번 붙어봐야겠다. 이 공 때려야겠다. 잡아야겠다. 그게
저는 승부를 가두고 있다고 봅니다. 두산에 필요한 게 보이죠 지금. 예. 예전에 차우찬 선수가 그 134구로 승리 투수가 됐을 때 예. 그때 이제 그 원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차우찬 선수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이제 이겼잖아요. 예. 정말 두산의 악연을 끊고 이어서 포수가 막 올라오잖아요. 포수가 웃고 있으니까 차우찬 선수가 그랬대요. 웃지 마 지금. 그렇죠. 아, 예.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겼지만 예. 15번 주고 한 번 예. 이긴 건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 웃음이 나오냐 이거죠. 응, 예. 그러니까요. 차우찬 예. 선수가 혼내준 그 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확실히 야구에서 물론 중요한 건 투자입니다. 예. 돈 써야 돼요. 예. 돈을 안 쓰고 이길 수는 이기기 좀 어려운데 투자만큼 중요한 게 투지다. 예, 맞습니다. 요거를 지난해 LA 다저스도 좀 보여줬거든요. 예. 맨날 LA 다저스가 가을 야구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잘 예. 못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난해 월드 시리즈 우승할 때는 잭 플레어티 등 뭐 좀 선수들이 좀 투지를 드러내면서 프레디 프리먼이 막 아픈데도 홈런 치고 예.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분위기 바뀐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오늘 썸네일로도 좀 같이 우리 PD랑 고민 중인데요. 네. LG는 생기. 음. 를 좀 추구하는 것 같고 두산은 도끼. 그래서 잠실의 두 팀이 지금 문화 전쟁 중이다, 문화 혁명 중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뭐 잘 되고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 성패 갈릴 것 같아요. 예. 두산은 지금 이제 주중 3연전은 경기가 없죠? 네, 주중 3연전 경기가 없죠. 창원이 지금 네네, 그 아직 경기를 이번 주 못하니까요. 설비 그래서 두산은 그 이번 주중에 10시부터 잠실에 나와서 스프링 캠프입니다. 다시 네, 훈련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 실전이 필요한 몇몇 선수는 저기 대학 팀하고 여기 2군의 연습 경기가 있나 봐요. 거기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뭔가 감각을 끌어올리는 투구에 대한 감각 같은 거 좀 유지해야 되니까 과정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두산 선수들 강하게 달라붙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올 예. 선수들이 좀 있죠, 두산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제가 좀 취재를 좀 해봤더니 홍건희 선수가 네. 불펜의 좀 핵심 요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캐치볼 시작했고 5월 초면 돌아올 것 같고요. 곽빈 선수 중요하죠. 이 선수가 그럼요. 맞아요. 돌아오면은 선발 그 무게감이 카드 중에 확 한 달라지죠. 명은 또 불펜으로 네, 이동할 네, 수 있고요. 곽빈 선수도 5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월 말까지 두산이 5월 언저리에서 어떻게 버티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산에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자, LG와 두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한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한화가 4승 2패가 되면서 좋은 어떤 반등의 분위기를 잡았고 팀 타율이 드디어 이제 2할 3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1할 6푼까지 떨어져 있다가 예. 이거는 뭐 예. 지난주에 한화가 기적의 4승, 주간. 4승 예. 2패하는 동안 팀 타율이 3할 4푼 1리였어요. 예. 언제 이렇게 못 쳤냐 싶을 정도로 이제 불이 예. 불기 시작했고 같은 주간 타율로 따지면 1위고 팀 OPS도 주간 0.860이었습니다. 예, 예. 야, 드디어 방망이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화가.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제가 뭐 일요일에도 그 두산 관계자 그리고 네. LG 관계자 이렇게 두루 만나면서 네. 다른 팀 얘기도 슬쩍슬쩍 던지거든요. 이제 좀 오피셜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주에도 저희 그 썬데이 베이스볼 하면 또 이제 잠실에 오는 팀들 만나잖아요. 네. 뭐 기아, 삼성팀 뭐 관계자들도 만나곤 했는데요. 네. 이 하나 얘기를 꺼내면요. 지금 하나가 개막 이후에 야구 너무 못한다, 너무 못 친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기대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직접 만나본 팀 관계자들이나 현장 목소리는요, 굉장히 까다롭대요. 예, 그리고 하나랑 경기가 빡빡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이 이게 그 씨름 선수 같은 경우 삿바 잡아보면 느낌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서들은 또 한번 붙어보면 있다 그러는데 그 뭔가 그 밖에서 보는 것보다 하나랑 붙으면 예전과 달리 이렇게 팽팽한 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보면은 지금 엄상백 선수가 그 선발 투수 중에 조금 좀 부진하긴 하지만 네. 그 3연전 중 어떤 선발을 만나도 어려워요. 지금. 쉽지 않아요. 예, 쉽지 맞아요. 않고 네. 방망이가 굉장히 지금 뭐 너무 좀 약했죠. 개막 이후에 진짜 이렇게 약할 수가 있냐 싶을 진짜 정도로 수준이었네, 예, 그랬는데 플로리올 선수가 지난 주중부터 맞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뭐 문현빈 선수도 지금 뭐 김태현 선수도 중심에서 뭐 엄청 잘 치고. 시작하면서 네. 타선까지 올라오면은 무서운 거고 플로리올 선수 얘기 꺼내면은 대부분 관계자가 이 선수 운동 능력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 능력이 좋다는 거는 방망이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동력 그리고 수비력 네. 다 포함이 되는데 뭐 외야 수비 그리고 기동력은 하나의 고질적인 또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리올 선수가 살아나면은 하나의 뭔가 그 아쉬움 3종 세트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에 좀 올라오는 거 네. 이런 모습이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 팬도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하나를 올라올 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한화 얘기 전해드릴 때 김경훈 감독이 좀 더 이렇게 작전 등으로 많이 개입해 들어가면서 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도루도 굉장히 많고 예. 작전도 많이 쓰고 팀 탓을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플로리언이 말씀하신 대로 플로리언이 주간 타율 4할 2푼 9리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6타점 2도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고 있는데 실책 투기가 좀 아쉽긴 하지만 타격이 살아나면 함께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어서 플로리언 선수가 살아나면 한화의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최강호 팬 앞으로도 야구에 깊이 있는 소식 이렇게 또 이 베테랑답게 예. 분위기 딱 보면 맡을 수 있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냄새는 거 잘 체크를 해서 가서 딱 보면 이 팀 뭐 주간 성적 딱 미리 보이죠. 한번 이렇게 들이키면 뜨거울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재미있게 잘 버무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